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둘, 셋.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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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김나영입니다. 젤리 MC 백승원입니다. 네, 젤리 친구 여러분, 드디어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말고사 특집입니다. 네, 나영자매는 작년까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아마 공부했던 그 순간들이 많이 생생할 거예요. 네. 혹시 그때 당시에 공부할 때 어땠나요? 그 고3 기말고사는 대학교 입시와 이제 직결되는 시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들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 학교에 면학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학실에서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뭔가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 저만 괜히 집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막 마음에 부담감도 많았고 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10시에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은 이제 친구들이 다 같이 스터디 카페로 가요. 스터디 카페로 가서 한 1시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또 못한 게 있으면은 한 3시, 새벽 3시까지 막 붙잡고 하다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학교를 가고 이런 일상이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좀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일정이 엄청 기네요. 그러면요, 시험 기간 때는요? 네, 진짜 그냥 자는 시간이 정말 많이 없었죠. 시험 공부를 오늘 시작하는데 내일 끝나는 거의 그 수준인데. 맞아요. 와, 힘들겠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승원 형제는 네. 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쵸. 나라는 어디고 우리나라 학교 시험과 또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전학교 과정을 이제 외국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국제학교는 특히 외국에서는 한국 학교랑 엄청 다른 점이 많아요. 특별히 저희는 공부만 하지를 않아요. 공부 외에 뭐 운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이나 저희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때 연기부 맞나요? 네. 연기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연기부도 하고 저희 학교는 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예배도 매주마다 드리고 학교 행사도 많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저희 학교는 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수업 때 배운 것만 내기 때문에 막 외부적으로 막 어디 학원을 가던가 학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저희 나라에서는. 네. 학원 존재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만 이제 필기만 잘하고 집중만 하면 공부를 안 해도 시험 볼 때도 평타를 치긴 쳐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 내용만 선생님은 항상 수업에 있는 것만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수업 때 집중만 했으면 시험 준비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랬군요. 네. 이렇게 나라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이 다르긴 하지만 또 미래를 위해서 네,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학교 시험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한데 학교 시험 얘기를 하니까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통틀어 가장 시험을 못 봤을 때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 이거 정말 에피소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와서 처음으로 봤던 수학 점수가 아직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낮았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낮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꽁꽁 숨기고 있다가 엄마랑 이제 시험 점수 나오고 주말에 외식을 하러 갔는데 엄마가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시험 점수 나왔니?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면 안 되냐 했더니 엄마가 안 된대요. 지금 얘기하래요. 그래가지고 딱 음식이 나오고 제가 그 점수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며칠 동안 엄마랑 얘기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험 하나 때문에요. 네,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점수가 얼마나 낮았길래.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의 기억을 이제 바탕으로 좀 많이 반성을 했고, 좀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기보다는 정말 기초부터 기초 공사를 차근차근하게 다지는 방법으로 공부 방법을 바꿔서 다음 시험에는 한 20점 정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네. 20점. 만약에 10점을 받았으면 30점. 아, 그렇죠. 근데 그게 20점 안 받았으면 맞았겠죠? 40점. 그쵸? 네. 승환 형제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제 외국은 이제 한국처럼 이제 숫자로 이제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알파벳으로 뭐 A, A, B, C 이렇게 됐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제일 낮게 받은 점수는 아마 C- 60점 대일 거예요. 60. 잘 본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한국 학생들은 이제 그나마 괜찮다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좀 낮은 거거든요. 아까 그래요? 말한 것처럼 수업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시험이 대부분 한국에서 비해서는 쉬워요. 그래서 60점 받았다는 것은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안 한 것도 인정하지만 제가 머리가 안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는 엄청 슬펐죠. 엄청 낮은 거니까. 애들은 다 막 엄청 좋은 점수 받는데 저만 이상하게 받으니까 선생님도 막 너 왜 이러냐 걱정하기도 하고. 정말요? 그쵸. 근데 부모님은 몰라요. 부모님한테 안 말했고 저만 혼자 앓고 있다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기분은 안 좋았지만 이게 하나의 시험을 망쳤다고 달라지는 게 또 없고 거기에다 좌절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난 일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갔어요. 오, 그렇군요. 시험에서 잘못 봤다고 계속 나 망했다 하면 달라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음 시험을 또 열심히 준비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이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저희 이제 얘기처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험에서 조금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이렇게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듣기 좋은 찬양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소개할 찬양은 먼슬리썸의 시편 13편입니다. 그럼 다 함께 찬양 속으로 고고. 주님의 생각 속에서 나를 잊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십니까? 나의 영혼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나의 원수는 나를 뒤흔들며 자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니 나를 밝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잊지
알고 대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승원 형제는 공부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우리 젤리 친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원래 비밀인데. 정말요? 네. 특급 비밀? 아니요, 특별히 노하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여러분한테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습을 해라. 여러분 매일 수업을 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면 월요일에 배웠던 내용을 집에 와서 특정한 시간을 정하고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정해서 복습을 해요. 복습한다고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오늘 어떤 개념을 배워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쭉 읽어보세요. 그때는 뭐 별것처럼 안 보이지만 이거를 매일 배웠던 걸 꾸준히 복습을 하면 기억도 많이 생각이 잘 들고 시험 볼 때도 시험 공부할 때도 나 이거 매일 봤던 건데 하면서 더 쉽게 공부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밤새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 특정한 공부 시간을 정하고 하세요. 사람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집중력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10분을 정하든 아니면 30분,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뭐 1시간을 정해서 그때만큼은 공부만 하세요. 핸드폰 다른 거 다 없어버리고 버려놓으시고 그때만 진짜 난 이때만 진짜 빡세게 공부할 거다 하면서 그때만 딱 공부하고 30분 한다 했으면 30분 땡 치면 알람을 해놔요. 알람 해놓고 땡 치면 쉬세요. 5분 쉬든 10분 쉬든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공부했기 때문에 집중도 잘 되고 이게 차근차근 쌓아지면 나중에 시험 점수도 올라가겠죠? 오, 그렇군요. 네, 이건 저만의 그런 거예요. 네. 혹시 나영자매도 공부 너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다들 아실 법한 것들인데 제가 아까 새벽 3시까지 막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근데 그게 3시까지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3시까지 하면 사람이니까 졸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공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날 아침에 학교를 가서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인형이 맨날 있거든요. 고3 되면 인형이 정말 필수인데. 아, 인형이요? 네, 인형이 이제 배고 자는 인형이 정말 필수인데 그 배고 자는 인형을 이제 맨날 쉬는 시간마다 끼고 이제 자는 거예요. 자고서 그렇게 쪽잠을 자면서 이렇게 피곤함이 누적되니까 공부도 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은 푹 자라. 대신에 그 잠 안 자는 시간에는 정말 시간을 알차게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리미리 공부하기. 보통 막 내신 시험 3주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3주 안에 절대 안 됩니다. 3주가 되면은 이제 4주 전에 이제 마음이 놓여요. 3주부터 시작하면 되지 막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죠?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플래너를 활용하는 건데요. 플래너. 모트모트 플래너 이제 쓰시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고등학생 때 그거 썼거든요. 이제 굳이 그 모트모트 플래너가 아니어도 플래너를 다양한 플래너들을 활용해서 자신한테 맞는 것을 활용을 해서 각각 하루에 할 일을 정해서 하면은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공부했던 시간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공유를 했거든요. 네. 공부 시간을 이제 나 오늘 몇 시간 했어 막 이러는데 괜히 막 친구가 5시간 했는데 저는 4시간 하면 좀 경쟁력이 뭔가. 맞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공부 시간 공유를 하는 것도 나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아까 나영자가 말한 것처럼 공부를
여러분 공부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거 다들 알고 다들 싫어하는데 그래도 재미없는 거 어떻게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들이랑 이제 얼마큼 몇 시간 공부했는지 이제 서로 이제 발표하면서 너가 더 공부 많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어떻게 자기만의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 중요해요.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공부하니까 훨씬 더 공부량도 이제 많이 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필기 못했던 거 친구는 했는데 서로 이제 알려주고 함께 배우니까 나 혼자 공부하니 아니까 덜 외롭고 협동하는 게 진짜 시험 점수 올라가는 것도 참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알려주는 것은 그냥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공부는 이제 각자만의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준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안 맞으면 여러 가지 방법 활용하시면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청소년 설문조사 중에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를 왜 하냐라고 이제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은 되게 너무 슬프고 현실적인데 대학 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또는 이유가 없음이라는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승원 형제는 학생 때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나요? 공부하는 목적이라 저는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당연히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주말은 이제 교회를 가고 이게 계속 하는 게 이제 학교 가는 게 없으니까 크게 당연히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된다. 근데 좀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귀찮고 공부도 막 엄청 열심히 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래서 목적보다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는 게 맞고 어차피 수업 시간에 또 자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들어야 되게 하니까 수업 들으면서도 그게 또 공부가 되고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래도 시험 공부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다들 막 공부는 보험이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공부를 해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공부를 일단 해놔야지 나중에 제가 뭘 하든 공부가 한 게 있으면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 목적보다는 그냥 당연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네. 그럼 나영자매는 작년까지 청소년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청년이 되었는데 네. 지금 느끼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는 약간 정형화된 교육과정, 그러니까 틀에 박힌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이제 되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시간표도 제가 짜고 싶은 대로 짜고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채워가는 건데 저는 이제 나중에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연구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는 학예사를 꿈꾸고 있는데 그런 저의 꿈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막 힘든 수업이라도 계속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막 뭐 예를 들면은 막 교수님이 PPT를 매주 만들어 와라. 그런데 그 PPT 장수가 한 30장에서 40장 기본으로 30장에서 40장이고 막 많을 때는 50장씩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은 밤을 새야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저의 꿈이니까. 그리고 또 막 시험 때는 그림을 막 70개를 외워오래요. 70개를 외워가지고 그 그림에 대한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꿈이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여러분 공부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 위에서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 어떤 주제가 되든 어떤 것이 되든 만약에 이게 수업이 아닌 뭐 춤이든 노래든 뭐 영화 보는 거 영화를 만드는 것은 다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는 어떤 분야를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꿈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 학교 수업만 들지 말고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즐기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공부가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필기하고 외우고 단어 외우고 이렇게 시험 위에서 성적을 올리고 대학 가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든 없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한 이유 없이 공부를 하지만 이유가 없어 보는 공부도 사실은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 공부가 저희 계속 강조하지만 재밌지가 않거든요. 아 맞아,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고3 때 그랬지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항상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면은 그렇게 힘든 우리의 마음과 몸도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공부를 못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잘한다고 그렇다고 엄청 더 잘해주신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항상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항상 주님께서 옆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두 번째 찬양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먼슬리 쌈의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찬양을 통해서 다시 힘내세요. 고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네. 그 사랑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네. 그 사랑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맘에 갈등 생길 때, 결정하지 못할 때, 많은 두려움 내 앞에 있을 때에 그분은 앞서가시네. 나보다 나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고 계획하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네. 그 사랑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네. 그 사랑 때문에 잠도 잘 안 오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네.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내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네, 좋은 찬양 잘 들으셨죠? 근데 시험 기간 때 신앙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나영자매는 시험 기간 때 교회 나오는 게 부담되진 않았어요? 부담이 안 됐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이제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주일이어도 교회를 안 가니까 막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기도 하고, 이제 일요일에 학원이 있으면은 일요일에 막 계속 학원 가서 이제 공부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치면은 학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편의를 봐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같이 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학원을.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가다 보니까 좀 뭔가 그래도 좀 같이 힘이 됐다고 할까요? 그냥 뭐 교회 가는 것과 공부는 정말 별개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단하시네요. 시험 기간인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나영자매처럼 교회랑 이제 시험 기간이랑 학교일이랑 따로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겠다. 부모님도 선교사시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는 게 거의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고등학생 2학년이었나 그때 한 번은 교회 수련회 행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 때문에 이제 시험 기간인데도 공부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 때문에. 그렇다고 시험 공부를 한다고 교회 행사를 갈 수도 없으니까 맡은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 교회 때문에 교회가 내 시간을 뺏는 거구나. 내가 이 행사를 참여 안 하고 맡은 게 없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책임지는 일을 안 했다면 조금 더 시험 공부를 하고 성적도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뭐가 맞는 거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 고민 끝에도 깨달은 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많이 못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끝나고 은혜로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만히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서 이제 생각하는데, 아, 사실은 교회랑 교회 뭐 보내는 시간들이 나한테 내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힘든 어려운 시기에 나한테 회복을 주는 시간이었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든 그 순간들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고, 교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마음이, 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회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로가 있고요. 부모님이 있다 해도 친구들이 있다 해도 물론 많은 위로랑 힘을 줄 수 있지만 그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그런 격려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 시험 기간일 때 더더욱 또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집에서 이제 자신만의 저 집에서 그냥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맞는데 그렇게 힘들고 시험 기간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많이 바쁜데 어떻게 혼자를 예배 드리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가면 거기서 이미 예배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 마련해 주면 저희가 거기서 그냥 마음껏 누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교회를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 때 교회를 이제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주는 휴게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 휴게소. 네, 되게 휴게소요. 인상 깊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시험 기간에 교회에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적이 팍팍 오르지 않거든요. 제 진짜 경험담인데. 네. 그렇게 막 뭐 1시간, 잠깐 1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정말 오르는 거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봐서 그거는 진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아까 승원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냥 시험 기간에 지친 마음을 이제 주님께 이제 풀고, 주님 저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좀 위로받고 그런 시간으로 삼고 공부는 집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리미리 공부하면 돼요. 전 걱정돼 미리 공부하세요. 좋네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특정한 시간 정하고 공부를 하세요. 예배 시간을 꼭 따로 놔두시고 예배는 꼭 오세요. 후회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기간은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의외로 간단해요. 남자들 게임 시간을 줄이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줄이고 여자들도 똑같이요.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 때만은 특별히 여러분 공부 외에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줄이면 그만큼 시간이 나요. 그래서 그런 핑계들도 많아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엄청 큰 핑계래요.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다 똑같은 시간이고 예배를 이제 매주 오는 사람인데 시험을 잘 봐. 예배를 안 온 사람인데 시험을 잘 봐.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뭘 예배 매주 오는 사람 뭘 하기 다르게 시간을 더 잘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참 예배를 사모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마음에 이제 편안함을 드리는 찬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험에서 오는 부담을 이제 덜어버리고 마음 편하게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규성 씨의 봄이 올 거야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금세 가을이 되고 겨울도 오물 알아 사계절을 지나봤으니 그 시간들 겪어봤으니 그래 또 봄이 올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식어질 날 올 거야 가슴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도 알잖아 오래 가진 않아 때론 다시 햇살과 온기가 때론 시원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고단한 일상 메마른 내 삶을 내 영혼을 위로해 주잖아 그래 봄이 올 거야 따스한 봄이 올 거야 힘겨운 이 시간 언젠가 끝이 날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 어둡던 그날도 알잖아 또 봄이 올 거야 때론 따신 햇살과 온기가 때론 시원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고단한 일상 메마른 내 삶을 내 영혼을 위로해 주잖아 따스한 봄이 올 거야 힘겨운 이 시간 언젠가 끝
끝이 날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 어둡던 그날도 알잖아 우와 또 봄이 올 거야 우와 그래 봄이 올 거야 따스한 봄이 올 거야 힘겨운 이 시간 언젠가 끝이 날 거야 뜨거운 여름도 시린 가을도 추운 겨울 어둡던 그날도 알잖아 또 봄이 올 거야 봄이 올 거야. 네, 이번 시험이 아주 엄청 중요한 학년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죠? 바로 우리 고3 친구들입니다. 이번 기말고사가 내신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나영자매는 이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셨나요? 마지막 시험인데 많은 부담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엄청 부담감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몸도 이제 지쳤는지 제가 시험 일주일 전에 저 입원을 했거든요. 아파가지고 한 4일 동안 그러니까 4일을 버렸어요. 그냥 진짜 일주일 전에였는데 그냥 4일을 버리고 병원에서 끙끙 앓다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 뭐 성적이 좋게 나오진 않았죠.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그냥 어찌 잘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의 경험처럼 너무 많이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담을 가지면은 정말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길이 있어요. 진짜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막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나 대학 못 갈 것 같아 막 이러는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 길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정말 다 각자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공부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만큼 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다 길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분명합니다. 진짜. 자, 정말 고3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공부도 집중하지 못하는 힘든 시기인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3 학생들한테 정말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고3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시험에 지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이 찬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학교 시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그루터기 워십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